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 입주 대상자들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한 고민을 밝히며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비해 고갯길과 상습 결빙 지역 등 168곳에 도로 열선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을 내세우며 젊은 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네,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고 또 면적도 좁다는 비판이 일면서 그 사업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900여 세대 규모로 건립된 이 오피스텔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급한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우며 건립 초기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곳 청년주택 인근에는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지하철 입구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채 1분이 안 되는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이후 임대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오피스텔의 경우 5평 원룸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10평은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10만 원 가량의 관리비를 포함하면 한 달 고정 비용만 5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에 이릅니다. 월세는 솔직히 비슷한데 입장에서는 오히려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보증료가 좀 비싸서 보증금 문제로 넘어가면 조금 아예 못 들어올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나마 이곳은 주변 시세보다 월 임대료가 20만 원 저렴하지만 대부분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서울 7개 지역 24개 단지의 역세권 청년주택과 주변 시세를 비교한 결과 20개 단지의 제곱미터당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은 제곱미터당 85만 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잘못된 청년주택 정책에 있습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책정 기준이 공공임대 물량은 주변 시세의 50%까지지만 민간임대 물량은 최고 95%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활발한 사업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95%까지 사실상 임대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 이렇게 많은 특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것이죠. 이건 청년 역세권 주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취지라고. 좁은 면적도 문제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면적이 10평 남짓 넘다 보니 청년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된 197호 가운데 계약을 포기한 건수는 54건에 이르러 계약 포기율은 26%를 보였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의 경우 17가구 중 4가구만 입주해 계약 포기율은 76%에 이릅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엔 다소 협소한 데다 임대료까지 비싼 게 계약 파기의 원인입니다. 신혼주택이니까 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파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보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20%에 불과한 공공임대 물량을 30% 더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청년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평수는 좀 더 넓히고 가격은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네.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여 세대, 서울시는 2026년까지 7만여 세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건립된 역세권 청년주택. 당초 취지에 맞게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내 경전철의 적자 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고민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최재란 서울시 의원이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의 조기 착공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의원 최재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확신에 고민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과 몇 달 전 지방선거 당시 서울 곳곳에 목동선 강북선 조기 착공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이름으로요. 공약은 지방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결국 오 시장이 확신도 없이 선거를 위해 공약을 남발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실망을 했죠.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안을 위한 고민의 과정, 연구의 과정 없이 약속부터 파기하려고 했던 그 태도에 좀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연된다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축 과정 중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동지구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목동지구단위계의 교통영향평가 그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목동선 강북선이 광역교통대책으로 반영이 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취소된다?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하고요. 재건축도 당연히 늦어지게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사실 이미 개통해서 운영 중인 서울 시내 경전철의 적자 폭이 워낙 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단순히 어떤 교통복지 프레임을 씌워 추진하는 데 좀 부담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울시 정책과 사업을 적자와 흑자, 즉 가성비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접어야 할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경전철에 다른 잣대를 대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말씀처럼 교통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만성적인 적자 문제는 그 무임승차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착공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 경전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목동선은 과거 오세훈 시장이 민자 사업을 고집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진척이 없던 것을 그 황희 국회의원과 전임 시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정말 오랜 시간 설득해서 겨우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승인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이 책임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비해 도로 열선을 168곳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대상은 겨울철 낙상사고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갯길과 상습 결빙 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입니다.
이번 도로 열선 추가로 서울 시내 도로 열선은 113곳에서 281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도로 열선은 매설된 전기 케이블에 전류를 흐르게 해 눈을 녹이는 자동 제설 장비로 환경에 유해한 염화칼슘 사용을 줄이고 도로 시설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28일 양천공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 미래 축제를 엽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50여 명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자치위원회가 7개월 전부터 이번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 왔는데요. 축제 방문객들은 미래 직업 진로 체험 부스와 초청 공연, 장기자랑,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WSG 워너비로 활동한 가수 이보람의 공연을 비롯해 치어리딩 퍼포먼스 팀 RK인의 특별 공연, 4차 산업 마술쇼도 함께 열려 축제에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은평구 인권문화제가 오는 27일 구청 은평홀에서 열립니다. 인권문화제는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주민들은 청소년 탭댄스, 여성 기타 연주, 장애인 방송 댄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권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 공연 외에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구청 1층 로비에서는 인권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와 인권 부스, 다큐 영상 상영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